인권이란 무엇일까? 어떤 계급, 어떤 계층, 성별, 나이 등등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인권기구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 침해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념도 아니고 정파도 아니고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권위 주변은 싸움의 공간으로 변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영역.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목적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국민들의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출범은 부당한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인권 선진국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한 여성이 인권위를 찾았다. 자꾸 눈물만 흘리는 이 여성. 무슨 이유로 우는 것일까? 한참을 망설이다 사연을 털어놨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지금 너무 억울한데 어디가 풀 저기가 없잖아요. 이 여성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진정서를 쓰고 상담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 나를 위해서 이 억울한 걸 풀어줄 이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기구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인권위 주변에선 사뭇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 인권위에 경찰이 출동하는 날도 많아졌다. 청사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도 잦아졌다. 취재진이 인권위를 찾았던 날. 이날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애인들이 인권위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했다.
이날 동성으로 사무실은 텅 비었다. 업무용 컴퓨터마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귀가 붙어있다. 표창장 서울시청 지방행정조사. 정점은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 인권상을 수여하는 날에 일어났다. 송영정님이 하시겠습니다. 인권상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인권위가 진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이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기구가 맞나 그런 좀 우려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기구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워야 할 인권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지난 1년 동안 인권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지난해 여름 뜨거운 현안이었던 사건 하나를 살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다. 총리실에 의한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의 사찰 문제는 저는 고문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요. 지난해 6월 민간인 김종익 씨가 2008년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찰을 한 곳은 정보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연일 주요 뉴스가 됐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뒤인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에서 전원회의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간인 사찰. 그런데 불과 20여 분 만에 끝났다. 2명의 인권위원만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5명의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고 각하가 최종 결정됐다. 사건이 1년이 지났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래서 규정상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인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각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규정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규정상의 그 32조에 보면은 그 진정한 지 1년이 경과한 거는 조사를 안 하기로 또 이제 그렇게 돼가 있고. 최종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지만 사실 사찰 관련 회의는 과거 9차례나 있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7월 8일에 열렸다. 3명의 상임위원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반드시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한테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위원장이 계속 이제 안 하려고. 그러나 회의를 주재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문 하나 난 것을 갖고서 직권조사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일주일 뒤 상임위가 또 열렸다. 상임위원 3명은 직권조사를 다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엉뚱한 사유를 대어가지고 이 문제를 눈을 감으려고 하는구나. 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인권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명서라도 내자는 제안마저 현 위원장은 거절했다.
여기서 의제를 새로 내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죠. 그것을 하시려면 다시 임시상임위원회를 요구하시던지요. 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한번 해보자. 그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마저 못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견해가 다른 것을 저에게 자꾸 강요를 하시면 안 되죠. 한 달 뒤에도 다시 논의했지만 역시 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인권위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떠세요? 아니, 이제 그 지적을 지금 당연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지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권위원들로서도 애로점이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있었던 건이고 그 법리적인 부분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난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취재진은 이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현 위원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민간인 사찰 등은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것. UN 인권선언이 밝히고 있는 인권기구의 기본 역할이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즉 자신의 임명권자를 눈치 보는 그런 조직이 되게 되면 국가인권위 조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 역할은 뭐냐 하면 현존하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 돼버리게 되면 절대 비판하지 못하죠. 예년보다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사회적 약자를 지켜보는 인권위의 시각은 어땠을까? 지난해 12월 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가 20여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공장은 컨테이너로 굳게 막혀 있었다. 공장 안에서도 비정규직